자, 수업 시작할게. 동현아, 너 오기 전에 지난주에 숙제 낸 게 보다시피 되게 양이 진짜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너 오기 전에 요거 프린트 하나 풀었어. 넌 다음 주에 와서 이거 풀면 돼. 그거 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한 2,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어렵진 않은데, 요거 푸는데 좀 시간이 허비가 돼서 1교시 동영상은 평소보다 좀 짧을 거야. 너는 다음 주에 와서 이거 선생님이 갖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면 이거 잠깐 풀어보자. 그 내용은 지난주에 배운 내용 그대로야.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내가 숙제를 뭐를 냈느냐? 143, 45 이렇게 3페이지밖에 안 돼. 이것도 문제 얼마 되지도 않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샘플로 내가 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풀어보면 2번 정도 잠깐 봐봐. 2번. 자, 2번은 봐봐.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좌변에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어. 걔네들이 합쳐져서 이 중에 저 수소 원자핵이 원래 양성자잖아. 양성자 4개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놈은 중성자로 변신해. 양성자 4개 중에. 그러면서 미세하게 질량 결손이 생겨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초고온 상태에서 야 이거 몇 도에서 일어나? 승우야 몇 도에서 일어나? 눈 돌리는 거 봐. 몇 도에서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 8천? 몇 도에서 일어나? 다 까먹었어? 성민아 몇 도에서 일어나? 6000켈빈은 태양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고 1000만 켈빈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얘들아 참고로 태양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야. 근데 태양 중심부 온도는 자 1000만 켈빈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 그럼 실제 태양 중심은 성민아 1000만 켈빈보다 높겠냐 낮겠냐? 높지. 그래서 현재 우리 태양 기준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이라고. 그래서 1000만 켈빈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커트라인 온도야. 지구상에서는 1000만 켈빈 구경도 못해. 지구상에서 1000만 켈빈 어디 생기잖아. 그럼 그 동네 다 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는 온도지. 응? 그래서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 커트라인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1000켈빈이 아니고 1000만 켈빈이야. 이거 앞에 옛날에 별의 생성, 뭐 주계열성 그때 나오는 내 얘기야. 여러분들이 좀 까먹어서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 전체가 아니고 태양의 중심부에서만 일어난다고. 표면에서는 안 생겨. 왜? 표면 온도는 쉽게 말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1500만 켈빈이지. 이 동네는 여기가 표면이 6000켈빈이야. 그럼 이 동네는 한 만 켈빈, 몇만 켈빈 정도밖에 안 돼. 1000만 켈빈까지 가지도 못해. 무슨 말 이해됐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수소 원자핵 4개 합친 게 질량이 조금 더 커야지. 왜? 그래야 질량 결손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식에서 보면 좌변이 리얼 질량 기준으로는 좌변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질량이 그 코딱지만큼 줄어들어. 그걸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2번 풀었고 나머지는 4번도 개념이니까 한 번만 다시 했고 4번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관계식이 E는 mc제곱이라고. C는 광속도야. 그래서 이 관계식이 있어. 다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할 리가 없지. 왜? 엄청나게 고온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핵폭탄도 얘들아, 핵폭탄을 우선 터뜨려서 질량결손을 만들려면 우선 먼저 터뜨리는 폭발이 한 번 터져. 핵폭탄이 따지면 2번 터져. 첫 번째 한 번 폭발해서 질량결손을 만들어내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은 두 번째 질량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어. 핵반응에서 질량, 이건 리얼 질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단원에서 배운 흔히 말하는 질량 보존 법칙을 우리는 배웠잖아.
이 핵반응에서는 초고온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배웠던 질량보존 법칙은 평상시 온도 기준으로 화학 반응에서만 생기는 거지 절대적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반응도 있다. 그 니은 맞았지? 핵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는 똑같은 핵반응인데도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결론은 핵심은 뭐냐? 질량 결손이 많이 생겨야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가 포인트야. 왜? 질량이 소멸되면서 에너지로 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소멸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환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뒷장 가서 질문 없을 테고 실력업에서 질문 있냐? 실력업에서 내가 1번, 2번 두 개만 풀어볼게. 실력업에서 145페이지 실력업에서는 1번하고 2번 두 개만 풀어볼게. 자, 1번 보자. 태양 중심부 핵이 있고 북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어. 중심부의 압력은 겁나 높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당연히 압력이 높아야지. 왜? 중력에 의해서 꽉 누르고 있는데 짜부돼가지고 압력이 낮으면 온도가 저렇게 올라가지도 않아. 태양 중심부 온도는 얼마다? 1500만 켈빈이라고. 1500만 켈빈. 그래서 중심부의 압력은 매우 높아야 돼. 왜? 중력 때문에 뭉친 거잖아 지금. 그래서 기억 틀렸어. 중심부에서 수소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얘들아?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 우리 학원 이름이 뭐야? 플라즈마잖아. 플라즈마 상태가 그런 뜻이야.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돼. 겁나 뜨거우면 벌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얘들아, 니네 옛날에 배웠잖아. 우리 옛날에 빅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빅뱅 후 38만 년쯤 돼서 우주 평균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었잖아. 그게 커트라인 온도가 3000켈빈이었다고. 그전에는 너무 뜨거워서 원자핵과 전자가 있지만 붙질 못했다고. 그래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이 빅뱅 후 38만 년, 현재 온도, 우주 온도 3000켈빈일 때였잖아. 기억은 나지? 수치는 까먹었어도.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 니은 맞았고. 핵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가 태양 표면에 도달하여 사방으로 이제 방출되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먹는 거고. 그러면 디귿, 니은 디귿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지. 됐지 여기까지?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야. 자, 빨간 애가 양성자고 허연 애가 중성자야. 양성자 4개가 뭉쳐서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놈은 중성자로 변신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걸로 에너지 만든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야 지금. 기억.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 맞지?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럼 기억 맞았어. 니은.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여기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다른 표현을 하면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핵 4개랑 비슷한 뜻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었어. 이 중에 2개가 중성자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으로 변신하면서 질량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니은도 맞았지? 태양 내부에서 수소의量이 일정할 리가 없지. 점점 줄어들어야지. 그치? 왜? 수소가 점점 헬륨으로 바뀌잖아. 그럼 우리 배웠잖아. 그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고. 옛날에 주기혈성한테 다 배웠던 거잖아. 그 디귿 틀렸어. 답은 기억, 니은 2개만 맞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틀렸어도 그냥 답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3번, 4번은 넘어갈게. 자, 그럼 우리는
전자기도 지난주에 전자기도 조금 했냐? 조금은 했지. 전자기도의 원리까지는 한번 했지. 그치 정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자기도의 원리. 자, 전자기도의 포인트는 뭐냐? 아, 했나? 확실히 했네. 내가 뭐라 그랬어? 모든 도체에서는 그래서 전자기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구리 판때기로 만들어도 구리 고무 모양으로 만들어도 무조건 전자기도가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일만 등장을 하느냐? 코일이 가장 효율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모양새라서 코일만 등장하는 거야. 한마디로 야, 쇠구슬 갖다 놓고서 그 주변에서 자석을 막 랜덤하게 흔들어도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흔들잖아. 그러면 쇠구슬 조금 미지근해진다. 근데 그 전류량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서 쇠구슬이 막 뜨거워질 정도는 아니야. 근데 냉정하게 쇠구슬 갖다 놓고서 여기서 내가 한 2-30분 정도 막 자석 막 흔들잖아. 좀 이따 만져보면 외부로 열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전제하면 쇠구슬 만져보면 미지근해진다고. 좀 뜨거워진다고. 그게 왜 뜨거워져? 그냥 전류에 두 손 누르면 열이 발생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 그걸 하려면은 팔 겁나게 아프겠지.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래서 안 할 뿐이야. 그래서 147페이지까지 Q는 풀었겠다 지난주에. 그치 맞지? 요렇게 해서 지난주에 전자기유도까지는 알아봤어. 자, 전자기유도 기본에 대해서 148페이지까지도 그래서 자, N극이 다가올 때는 오지마가 되는 거고 도망갈 때는 가지마가 되는 거고 전자기유도의 기본에 가장 전자기유도가 생길 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내가 뭐라 그랬어? 자기장의 변화가 제일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어. 변화야. 그러니까 자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장이 세지고 있어 약해지고 있어를 나타내는 게 제일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N극 언제나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언제나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 응? 자, 그래서 얘들아 코일이 이렇게만 그려볼게. 그래서 검유계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N극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얘는 위를 무슨 극 만들어야 돼? 지금 N극을 다가오고 있어. 그럼 이 코일은 전자석으로 변신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를 무슨 극 만들어? N극 만들어야지. 왜? N극이 오는 게 싫으니까 막아야지 N극으로. 그러면 여기에 두 손의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지. 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은 여러분들은 자기장인데 아예 N극으로 외우라고. 이렇게. 엄지가 N극. 그치? 그럼 여기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나중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야, A, B 사이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쉽게 말하면 A, G, B냐 B, G, A냐 이렇게 물어본다. 검증의 G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말대로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N극이 다가올 때는. 그러면 N극이 멈추면 동시에 전류 꺼져. 자, N극이 이번에 도망가. 그러면은 N극이 도망가면은 야 이번에 가지마이니까 얘가 무슨 극 돼야 돼? S극 돼야지. 그럼 S극 될 때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바뀌지. 그래서 N극이 다가올 때랑 N극이 멀어질 때랑 전류 방향이 바뀐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니네 얼마 전에 내신에도 했고 지금 또 한 번 나오고 내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한 2달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얘와 얘 사이의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력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질문. 자, N극이 내려오고 있어. 질문. 이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준은 어느 방향이야? 얘가 받는 힘의 방향. 잘 들어봐. N극이 내려오고 있어. 얘가 무슨 극대? 위가 N극대지. 그럼 얘가 힘을 받아. 그 힘은 얘의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야? 방해하는 힘이야? 그 질문. 자, 얘가 이 자석이 내려오고 있을 때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윗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운동을 방해한다가 기본 원칙이야. 그럼 이번에 N극이 도망가. 이번에 N극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란 말이지. 질문을 할 때 자석이 받는 자기력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얘가 받는 힘, 그 힘이 N극 S극 혹은 결론은 인력이냐 청력이냐 뭐 이런 거야. 승윤이 이해돼 안 돼? 뭘 이해했어? 그 방향. 자석 사이의 힘이야. 결론은 인력이냐 청력이냐만 니들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도망갈 땐 땡겨야 되고 다가올 땐 밀어내야 되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러고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 발전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역시 발전기도 결국엔 전자기 유도의 연장선이야. 발전기 별거 있냐? 전자기 유도 갖고 그럼 구체적으로 전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발전기야. 그래서 동현아 1교시는 그 앞부분에 문제 풀고 하는 거 한 20분, 30분, 30분 됐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보시다시피 1교시는 생각보다 좀 짧아니까 문제 풀이 시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좀 쉬었다가 2교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기의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